이번 차시 주제 공무상, 직무상 제외입니다. 공립과 사립의 차이인데요. 공립에서는 공무상 제외, 사립에서는 직무상 제외라고 합니다. 공립 교사의 업무를 공무라고 하고 사립교사의 업무를 직무라고 하는 거죠. 법률은 공립은 공무원 연금법, 사립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입니다. 공립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사립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공무원 재보상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립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공립과 차이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데요. 이 재인정 기준은 사립교사의 경우도 공무원 재보상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후에 공무상 제외라고 하면 사립선생님들께서는 직무상 제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상 제외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무상 부상. 두 번째, 공무상 질병. 공무상 장애, 공무상 사망. 4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상 부상입니다. 법령에서는 공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이고요. 두 번째, 공무 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공식적인 회식, 친목 행사, 휴식 시간 또는 근무 시작 전 준비, 종료 후 정리 행위 중 발생한 부상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사고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진행 중에서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고 예상을 해보죠. 심한 골절상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공무상 제외를 신청하셔야겠죠. 치료비도 문제고 치료기간이 상당 기간 될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상이 2, 3일 정도의 단순 안정, 충분한 휴식만을 취하면 될 정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혁신처 예규에서는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위하는 경우라면 기관장의 재량으로 6일 이하의 공무상 병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식 회식, 친목 행사, 휴식 시간인데요. 만약에 스님들께서 쉬는 시간에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부상을 입었다.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휴식 시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 이제 아니겠죠. 공식 회식인데요. 공식 회식도 업무의 연장, 공무의 연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공식적인 회식이 끝나고 개별적인 2차, 3차라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사고인데요. 출근은 개인주택은 대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대저택이어서 대문 전까지 집 안에 있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쳤다면 이것은 출퇴근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현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출근입니다. 통상적 경로가 문제인데요. 사고 장소가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합리적인 순로라면 다 인정됩니다. 반드시 가장 짧은 경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도시의 경우 교통 사정에 따라 우회 가능합니다. 통상적 방법은 도보, 자가용, 자전거, 오토바이, 대중교통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는 평소 내 아이를 친정에 또는 어린이집 맡기고 출근한다. 그런데 친정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경로가 학교와 전혀 다른 방향이다. 이럴 경우 출퇴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친정집이 학교로 가는 방향과 거의 반대 방향이었어요. 10km 정도나 떨어져서 왕복 20km 정도 출근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연금공단은 공무상 제외가 인정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통상적 경로가 아니다라고. 법원에서는요, 왕복 거리 20km 정도는 직장인의 통상 출퇴근 거리다. 자녀 양육은 국가적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통상적 맞벌이 직장인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그래서 공식적인 출퇴근 사고 공무상 제외로 인정했습니다.